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미, 진짜 당뇨를 치료할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갑자기는 아닌데 제가 좀 일이 오전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방송으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녹화를 해서 만나 뵙습니다. 자, 현미가 진짜 당뇨를 치료할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갑자기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랑 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자는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현미에 대해서 말 참 많죠. 그래서 현미에 대한 말 이렇게 정했는데요. 당뇨를 고친다고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흰쌀밥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도 역시 현미를 제안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 느끼실 거예요. 또 농약 때문에 흰쌀은 더 많이 벗겼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현미에 대한 것들은 뭐 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까지 제가 논문까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이 현미가 당뇨 치료제인가?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당뇨를 현미로 고친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떠세요? 현미를 먹으면 혈당이 진짜 오르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미도 역시 탄수화물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혈당을 천천히 높여서 췌장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들은 그 조상 대대로 쌀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밥을 뛰어넘어서 다른 거를 찾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빵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밀가루에 글루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빵은 제외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빵을 먹어도요, 이게 밥이 안 돼요. 그래서 빵을 먹어도 밥을 이렇게 또 먹어줘야 되는 좀 그런 촌스러운 식성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제외시킵니다. 빵은요. 자, 그러면 현미도 소식하면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혈당이. 그럼 백미로는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도 있죠. 왜 이런 슬라이드를 정했냐면은 어떤 분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현미도 이렇게 생쌀로 먹어야 하고, 또 야채로만 된 반찬을 드시고, 그것도 뭐 김 몇 조각 뭐 이렇게 드시는 분, 그러면서 혈당이 쫙 낮아졌다, 이렇게 아주 조금 드시는 그런 식단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혈당이요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백미를 먹었더니 혈당이 오른다. 그런데 현미로 바꾸어서 소식하니까 조금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현미를 부각시키는데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백미도 조금 먹으면 혈당 떨어집니다.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먹으면 먹는 만큼 혈당도 반응이 1대1로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금 먹으면 혈당이 조금밖에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현미를 먹는 것과 흰밥을 먹는 거, 이거 테스트 해보시면서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단 그 두 개의 조건은 동일해야 됩니다. 시간도 동일해야 되고, 음식물들도 동일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둘 다 똑같이 혈당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소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식만이 정답이다, 적게 먹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기를 적게 먹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물론 현미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기 때문에 되고요. 이왕 먹는 쌀이라면 현미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섬유질이
소화를 더디게 하기 때문에 혈당을 더디게 올린다. 물론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현미에 대한 접근을 갖다 이렇게 하면 일단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백미랑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게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현미를 다른 방향에서 제가 드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제 포만감이 드실 때까지 드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당연히 식사할 때는 시간이 중요하고 씹는 방법, 뭐 이런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영상까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현미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가 느끼시는데, 현미와 소금과 현미, 자, 요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제가 어떤 거를 둘까요? 제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오늘 영상이 현미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현미일까요? 아니죠. 소금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년 일찍 태어났다라면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환경이 갖추어져서 100년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소금이 어쩌다 저쩌다. 왜냐면 우리 반찬이 다 짰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거의 다 반찬이 저장식품이잖아요. 장아찌류들 이런 것들이요, 소금에 절여진 것들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금이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근데 현미는요, 그것도 역시 100년 전에는요 도전 기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미소에 가가지고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정미를 해낼 수가 있지만, 그 기계가 조정을 해버리니까는요, 원하는 만큼 껍질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그냥 하얀 쌀알만 남겨놓고 그냥 확 벗겨버리잖아요. 그래야지 입에 짝짝 달라붙고, 탄수화물이니까 또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았으니까 입안에서 딱 닿자마자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밥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는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방앗간을 이용했잖아요. 방앗간이라는 게 지금도 있지만 거기서 도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방아도 동네에서 보면 연자방아 있죠. 큰 돌덩어리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밀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소들이 이거 끌면서 왜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원을 돌면서 하는 그런 방아 있잖아요. 연자방아라는 거요. 자, 그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방아를 제가 직접 찝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도정을 하는 이유가, 시골에서 쌀을 올려주시는데요, 영분도 현미를요, 정미소 선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락들이 그냥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쌀에 섞인 나락들 골라내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락을 한 달 정도 모으면 한 반 공기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걸 갖다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그냥 절구에 넣어서 절구공이로 이렇게 살살살살 굴려봤어요. 연자방아처럼 신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잘 벗겨집니다. 그럼 이게 진짜 영분도 현미가 나오는 거죠. 아마 100년 전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일반 서민이 음식을 뭐 얼마나 잘 먹었나요 그때?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소금과 현미였는데, 이게 모두 다 갖춰진 상태란 말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야 있으면 먹는 것이고, 뭐 없어도 안 먹어도 죽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현미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요, 현미의 위치가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보충제 많이 먹지만 현미로 먹어도 보충제로 먹는 영양제는 거의 다 보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몇 알씩 이렇게. 우리 몸에 진짜로 필요한 비타민이 매일 그렇게 몇 알씩 먹는 양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가요? 실제로 인체가 원하는 필요 비타민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 적은 양이 모자라서 뭐 안구 건조증이나 뭐 각기병 이런 것들도 오고요, 뭐 잇몸 출혈이나 혹은 뭐 우울증, 뭐 피부가 뭐 푸석푸석해지거나 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뭐 각종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시대에 저염식하라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소금은 우리의 몸을 이제 기본을 갖춰주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건데요,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금을 강조를 하는 거고, 현미는 쌀 대신에 흰 쌀밥에는 영양소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영양 보충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영양가가 있는 걸 다 까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물론 100%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찬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현미를 당뇨 치료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우리 몸 기관이 제자리를 잡게 만들고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거를 갖다 현미로 보충해주면 더 순기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소금으로 만들고 얘네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게 현미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그러니까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현미와 소금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현미를 갖다가 이게 치료제다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걱정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요걸 한번 더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미를 드실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소식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일을 더 잘하도록 보충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여러분들이 몸이 이제 어떻게 정상화가 돼 가는지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